그래서 이제 이민 신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체류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러리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영주권자, 이제 시민권자, 이렇게 저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록을 확보하고 확인하고 또 잘 유효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가지 실제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일인데, 히스패닉 계통의 미국 시민권자가 국경에 여행을 갔었던가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냥 체포가 돼서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민권 증서를 갖고 다니겠어요? 여권을 들고 다니겠어요? 미국인데. 그래서 실제로 추방됐다가 이렇게 여러 고생을 하고 어떻게 그 서류를 나중에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 신청 시에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영주권자 이후의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입국 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체류 신분의 갭이 있는지 없는지, 비자 신청서의 모든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보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5년,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뭐 5년 전, 10년 전 옛날에 비자 신청서 이런 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때 별 생각 없이 줄여서 썼거나 날짜를 이번에 생각이 안 나서 한 달을 다르게 썼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한 달 차이로라도 우리는 어토라이제이션 없이 불법으로 취업을 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게 또 커지면은 이민 사기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록을 잘 갖고 있어서 새로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던 아니면은 시민권을 신청을 하던 그때 모든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에 과거 예를 들어서 F1 비자 신청이나 B2 비자 신청했을 때 거기에 너무 기니까 뭐 취업했던 기록을 하나 뺐다라는 것 때문에 취업 이민 인터뷰하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기각을 당한다던가, 네, 그래서 뭐 7, 8년을 미국에서 계시면서 비자 신분을 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셨던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기각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또 그 오래전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그래서 derivative citizenship이라고 그 자녀가 미성년자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여권만 신청하고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무슨 일로, 여러 가지 일로 간혹은 한국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미국 정부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여권만 갖고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 시민권 증서를 내라라고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시민권 증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나는 시민권자인데 증빙할 길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본인들의 시민권 증서도 잘 갖고 계셔야 되고 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자녀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미성년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그냥 여권만 신청하시지 말고 시티즌십 증서를 꼭 신청을 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저는 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예. 또 뭐 어떤 사료는 뭐 너무 꽁꽁 숨겨 놓으셔서 찾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도 넣어 놓으시고 전화에도 넣어 놓으시고 뭐 이렇게 카피도 갖고 계시고 오리지널도 잘 갖고 계시고 모든 거를 2중 3중으로 그렇게 프로텍션을 하시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서류 확보의 중에는 당연히 여권, 그리고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부터 사용했던 모든 여권, 그 중에 뭐 하나가 없어졌다고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있다면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예. 그다음에 과거 모든 취업 허가증,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work authorization이 있었는지, 취업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모든 이민국 승인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가 체류 신분 갭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예. 만약에 기각 노티스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 또한 잘 갖고 계세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I-20 유학생들 경우에 뭐 내가 하이스쿨 때부터 있어서 너무 많아서 뭐 I-20가 뭐 몇 개 없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제대로 졸업하셔서 졸업장 있으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뭐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다던가 자주 학교를 바뀌셨다던가 그중에 학교가 문을 닫았다던가 이러면 또 학교를 다녔던 기록이 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낭패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다거나 그러신 분들 I-20 당시에 뭐 학비를 낸 기록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 다 잘 챙겨 놓으시고요. DS2019는 이제 제1으로 오셨던 분들 그 외에 여권에 있는 뭐 비자 스탬프라던가 입국 도장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느냐 가지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 비자 신청서 자체를 또 갖고 계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1 비자 신청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녔다고 썼지? 어느 회사를 내가 몇 년 몇 개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다녔다고 썼지? 이런 거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때까지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민 법원 노티스 당연히 기분 나쁘다고 버리지 마시고 다 갖고 계시고, 이제 체포나 범죄 기록 같은 거, 네. 이 또한 진짜 기분 나쁘다고 잊어버리고 싶다고 없애버리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옛날에 조지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뉴저지에 사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록이 있는 곳에서 찾으셔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파이널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법원 판결문. 오리지널로 3 sets, 적어도 3개는 원본으로 갖고 계셔라. 왜냐하면 제출할 때가 많아요. 여행할 때도 필요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유효 기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한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여권이 만기됐어요. 뭐 영주권이 만기됐어요.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뭐 이런 기본적인 거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나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허가증 만기일, 그다음에 이민국 승인서 만기일 해서 내가 불법 취업이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신분의 개입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94 출입국 기록, 굉장히 중요해요. I-94 출입국 기록을 또 보시다 보면은 이민국 실수인데 나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니지 않았는데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 기록이 된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룬 케이스 중에 어떤 분은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이제 기각이 났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I-94 기록에 히스토리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내가 출국 안 했다라는 기록을 또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출입국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I-94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내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혹시 나는 나간 적 없는데 나갔다고 돼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기록을 미리미리 수정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영주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영주권 카드가 만기됐다고 우리가 영주권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증서나 카드가 사라져도 그 신분은 그대로죠. 그런데 비이민 신분은 아니잖아요. 비이민 신분은 내가 승인난 기간까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I-94 치료 기간까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연장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하셔서 가능하면 그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물론 접수만 해도 체류 신분이 당분간은 연장이 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승인서는 끝났는데 이제 기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별히 여유 있게 연장 준비를 하시고
모든 기록의 일관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법규 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DUI 같은 걸로 걸리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갖고 있던 비자 스탬프가 캔슬되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은 해외여행 하실 때 비자 스탬프 신청도 다시 하셔야 되고, 또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좀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취급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비자를 받는다던가 연장이라던가 이런 게 더 어려워지겠죠. 예. 그다음에 불법 체류, 뭐 우리가 3년, 10년 입국 금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 불법 체류가 180일이 되면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되고요. 1년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뭐 연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났는데 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그 어필이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은 그냥 불법 체류 1년까지도 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 180일 1년 이 기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 시에 해외여행 하시는 거, 내가 서류를 다 잘 갖추고 있는지를 꼭 변호사랑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공적 부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 확장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연방 혜택 같은 거는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류가 이제 미비가 되신 경우에는, 뭐, 다른 것들은 다른 분들이랑 다 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다카라던가, 뭐 어떤 그 단기 그 취업 허가증이 있으신 분들은 갭이 생기지 않도록 연장 준비 잘 하시고요. 그 갭이 생겼다라는 것만 가지고 갑자기 이 단기적으로 갖고 있던 보호까지 잃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필요한 여행은 특별히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보면은 아이스 레이드가 일어나는 곳들은 또 이렇게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이나 취업 허가증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소문난 곳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큰 뷔페 식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좀 타겟으로 이렇게 아이스 레이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나 혼자 체류 신분이 없는 뭐 그런 경우라면은 거기를 누가 뭐 쫓아와서 나를 잡아가고 이런 확률은 사실 지극히 적으니까 이렇게 막 밤에 잠 못 자시고 그러실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소문난 곳들 많이 모여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레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체크 포인트가 생기니까 공항이나 또 기차, 또 국경 근처 이런 곳들도 좀 피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박종 변호사님께서 커버하시겠지만 영장이 없으면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내가 체류 신분 입국 여부를 떠나서 영장 없이 만약에 나를 검문하고 싶어하고 나의 그런 사적인 공간에 아니면 사업장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허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체류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늘 이렇게 짚어보는 것들이에요. 특수 상황이 혹시 해당이 있으시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좀 너무 뭐 50% 미만이라서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변호사님하고 하셔서 잘 되신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절대 안 된다라고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제가 된다고 해서 또 잘 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같아요. 반드시 안 되는 거, 반드시 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 사항은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이런 특이 상황은 경험을, 또 그 특이 상황이 그 변호사한테 있었어야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님이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답을 좀 찾아보시는 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송주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랑도 이제 여기가 제가 좀 오버랩이 되는데, 자, 이제 이사오아이 그 그랜드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2001년도 4월 전에, 예, 그때 뭔가 이민 신청서 내지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불체 기록이라던가 미입국 기록이 이제 지워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되게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금 이혼했어도 상관없어요. 당시에 그 신청자의 배우자였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자녀였다, 태어나 있는 자녀였다던가 라고 하면은 현재 그 아버지나 엄마나 그 가족이 했었던 것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상이 한 일로 이제 내가 커버가 되니까 이제 그랜드파더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모님이나 예, 뭐 배우자라던가 이사오아이에 해당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으면은 그거 한번 점검 받아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212 뭐 601, 212, 601A 웨이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이거는 다 나의 직계가족이 얻는 극심한 괴로움에 이제 관련된 그런 웨이버예요. 그러니까 212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둘 다 입국 불허 사유에 걸리신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212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추방 기록이라던가 입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웨이버고요. 601 같은 경우는 601도 있고 601A도 있어요. 자, 601 같은 거는 입국 불허 그런 그 근거에 이제 걸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민 사기라던가 네, 아니면은 범죄 기록이 있다던가 이제 걸리셨지만은 뭐 추방 기록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게 601이고 601A는 이 미입국을 했다던가 그다음에 체류 기록이 이제 불체 기록이 있다던가 라는 분들이 또 사용하시는 이런 다양한 웨이버들이 있어요. 근데 웨이버를 받는다고 내가 영주권을 받는 건 아니고 영주권을 받을 기본이 뭐냐면 취업 이민이라던가 가족 이민이라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스폰서해 주실 뭐 부모님이 있으시던 뭐 형제 자매가 있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나는 입국 불허 조항에 걸려서 현재 마지막까지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은 파운데이션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거의 다 이게 적용 가능성이 있고요. 간혹은 이제 크리미널 웨이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겪는 익스트림 하르십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림 하르십이라는 거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내가 부모님을 옆에서 모셔야 된다. 근데 내가 떠나면 부모님이 괴롭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결혼해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가 나랑 헤어지면은 슬프다, 불편하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regular, 일반적인 하드십이라고 보고요. 그보다 이제 더 큰 하드십은 경제적으로 이제 두 부부가 함께 서포트를 좀 했다던가 그랬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던가 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데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아니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배우자라던가 내지는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 잘 케어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 즉 medical, financial 이런 쪽으로 좀 extreme hardship을 어필하는 쪽이 효과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으면 이것도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신청해서 또 되게 오래 걸려요. 막 3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게 있고 없고가 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라도 뭐 구금이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하나라도 나한테 좀 이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 때 뭐 정상 참작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다 사용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밀리터리 PIP라고 썼는데 자 얼마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들 미입국자분들 PIP 신청했다가 다 캔슬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셨던 거. 자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게 아니라 밀리터리 PIP는 원래 있던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 자녀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배우자가 미국의 군 복무자, 현역도 되고 퇴역도 되고 예비군도 돼요. 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미군 복무를 하셨던 분이 있으면 이 또한 알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카. 아까 송준 변호사님께서 이기샘플로 하나 두셨죠? 자, 18세하고 6개월까지는 불체 기록이 있어도 그게 6개월이 안 되니까 그 3년 입국 금지 안 걸리는 거예요. 그죠? 18세까지는 미성년자니까 안 걸리고, 만약에 다카를 그 전에 받으셨으면 그러면 또 물체가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18.5세까지에 있는 그동안에 내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없었다라는 거는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가족 초청이라던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 없애려다가 못 없앴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근데 F1하고 J1 신분은 F1 유학생, J1 인턴들 뭐 이런 분들 신분은 그 출국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H1B나 뭐 B2로 오셨거나 E4로 오시면은 몇 개월 안에 나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근데 F1하고 J1은 너 신분이 있는 동안 있어라. 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국일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생기질 않으세요. 오케이? 근데 불법 체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합법이냐? 그건 아니죠. 오버스테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불법 체류가 없다라는 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면 3년 입국금지 조항,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해서 또 가능성이 또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 특수성은 다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은 뭐 하나가 걸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얻는 그 혜택이 너무나 크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실 만한 일이라서 저는 꼭 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박지영 변호사님께서 커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